자, 등비급수라고 되어 있고요. 등비급수는 이제 뭐 등비 계열의 합에 대한 극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우리가 등차 급수 같은 경우는 어떻겠지? 부분합을 일단은 구해가지고 부분합에 대해서 극한을 일단 보냈잖아. 맞죠? 그거에 비해서 등비급수 사실은 결론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각 항으로 이루어진 급수는 이게 이제 급수 표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부분합을 일단은 구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부분합 구하기 전에 일단은 공비 얘기부터 잠깐 좀 하면 우리가 이제 등비 극한 같은 경우는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니? R이 제일 중요했지 사실은. 그래서 R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이제 1은 괜찮았지, 그쵸? 왜? 초항 그 값이 그대로 이제 가니까 n번째 항은. 근데 이제 등비 급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더하는 거기 때문에 초항이 0이 아닐 경우에는 공비가 1이라고 하더라도 그 초항이 계속 더해질 거 아니야. 초항이 계속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 친구는 수렴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뭐 한다? 빠진다라는 거는 지극히 충분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R이 이러한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합이라는 거는 뭐냐? 그 합이 이제 이 친구인데 이거 선생님이 뭐 몇 번 얘기했었죠. 일단 부분합이라는 것 자체가 1 마이너스 얼분의 a 곱하기 1 마이너스 얼의 n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R이 이제 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극한을 붙여보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0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분합의 극한에 해당하는 즉 뭐는 급수라는 거는 1 마이너스 r분의 a 이 친구가 뭐다?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차 계열의 급수는 결론은 부분분수. 등비 계열의 급수는 1 마이너스 얼분의 a. 1 마이너스 얼분의 a라는 거는 얘는 공비를 말하는 것이고 얘는 당연히 첫 번째 항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공비하고 첫 번째 항만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보기 1번 뭐 여러분이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시고 보기 2번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실수 x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이거 우리가 이제 등비 극한했던 때하고 똑같습니다. 1만 빠지는 거지. 구하는 방식은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내신 문제 풀 때 같은 경우는 어떤 것만 보면 되냐? 등비 급수인지 등비 극한인지 그것만 할 때 뭐 잘 판단해서 1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범위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러면 뭐를 빨리 파악해야 되겠어? R을 빨리 파악해야 되겠지. R을 빨리 파악하려면 여기서 이제 뭐가 곱해지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 맞죠? 처음에 이제 1이 나오면 이제 뭐 이 친구가 곱해지는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면 첫 번째 항이 A고 얘들아 두 번째 항이 A, R이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항으로 뒤에 항을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당연히 A가 없어지니까 누가 나오겠어? R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누구냐? 이렇게 나눠보면 야 더군다나 1이면 그냥 바로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공비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1번은 해결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분수식으로 나오면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지. 분모는 당연히 얼마씩 곱해집니까? 2씩 곱해지니까 공비는 2다 라고 보시면 되고 분자는 어떻게 돼 있어? 이 친구가 하나씩 더 곱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2-x 이 친구가 공비니까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보기 3번. 보기 3번이 이제 실제 뭐냐면 등비 급수의 합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이게 이제 등비 급수의 합과 등비 극한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등차 극한은 등비 극한은 이렇게 돼 있을 때 누가 대장이었어? 밑이 제일 큰 애가 대장이었지. 밑이 제일 큰 애가 대장이 됐던 이유가 뭐니? 그걸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치? 그런데 급수의 합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얘는 지금 항이 몇 개니? 항이 두 개지. 어떻게 두 개야? 이렇게 항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가 이렇게 있겠지. 뭔 말인지 알아듣지?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얘는 누구냐면 시그마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2의 뭐 n제곱 더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3의 n제곱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의 계산 결과를 뭐 네모라고 해보면 네모와 이거의 계산 결과를 세모라고 해보면 네모 더하기 세모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네모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항상 등비는 1-얼분의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바로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냐? 공비하고 첫 번째 항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항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n에다가 당연히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되겠죠? 5분의 2가 될 것이고 r이라는 거는 그렇지 뭐 n을 지수로 가지고 있는 밑이니까 얘도 5분의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네. 그러니까 1-5분의 2 그 암산합시다. 5분의 3 그치? 그거 역수니까 3분의 5에다가 초항인 5분의 1을 곱해주면 이 친구가 뭐가 돼? 네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모도 같은 방법으로 초항이 5분의 3 첫 번째 항이 5분의 3 공비가 5분의 3이니까 1-5분의 3 하면 뭐가 돼? 5분의 2가 되겠지? 역수하면은 2분의 3이 될 것이고 아니 뭐야 5분의 2, 2분의 5가 될 것이고 초항이 5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이 답이 되겠네. 그러면 3분의 2하고 2분의 3을 더하는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뭐 별건 없죠. 좀 귀찮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부분수단 좀 귀찮아요 얘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맞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만약에 이 더하기 만약에 혹시 뭐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는 없죠. 그냥 3분의 n 그 다음에 2의 n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렇게 돼 있는 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 당연히 첫 번째 항이 뭐냐, 공비가 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첫 번째 항은 이거 뭐 정리할 거 없이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1 집어넣으면 된다고. 1 집어넣으면 얘는 뭐 3분의 얼마가 되겠어? 8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공비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n을 지수로 가지고 있는 친구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3분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심할 게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돼 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맞지? 공비는 뭐가 되는 거니? n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죠? 근데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얘가 이제 뭐 이 정도로 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가 되겠어? 공비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 뭐 할 필요는 없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대로 놓고 A만 구하고 R만 구해서 마무리 하시면 된다. 4번 문제 한번 보면은 이거 뭐 이따가 풀겠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는 뭐 거의 단골 손님이에요. 거의 뭐 많이 나옵니다. 자, 공을 떨어뜨리는데 어떤 공을 공중에서 지면에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 높이에서 여기서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겠다니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공을 떨어뜨리면 떨어진 높이에 얼마큼? 0.6만큼 튀어오르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한다. 뭐 이런 얘기야. 하여튼 뭐 그렇게 반복하다가 어쨌든 뭐 이제 멈추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러한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는 이 등비 그 급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거의 많은 문제들이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을 구분해서 계산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떨어지는 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튀어 올라가는 거를 파란색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떨어지는 거는 뭐가 되겠니?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튀어 오르는 거는 0.6이니까는 다시 이만큼 튀어 오를 거야. 이 정도 튀어 오른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떨어지는 거는 다시 뭐가 되겠어? 다시 이만큼이 떨어지겠지. 튀어 오른 만큼하고 똑같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또 튀어 오르는 거는 뭐가 되겠어? 0.6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는 이만큼이 될 것이고 오케이? 이런 식이 뭐 한다는 얘기야?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는 얘를 갖다가 얘가 사실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거든. 모든 거를 다 구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럴 때 당연히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사이에는 뭐 0.6이 곱해지는 그런 관계가 주어지겠지. 그런데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없어요. 왜? 똑같은 높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홀수 번째 항 이렇게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홀수 번째 항으로 묶어주고 또 뭘로 묶어준다는 얘기야? 짝수 번째 항으로 이렇게 내가 묶어주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홀수 번째 항끼리는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초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0.6씩 튀어오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정확히 적용이 되겠죠. 그럼 공비가 뭐가 되는 거니? 5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친구가 뭐가 되겠어? 첫 번째 항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공비는 또 뭐가 되겠어? 당연히 얘하고 얘는 5분의 3에 0.6배, 5분의 3배 튀어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아주 여러분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물론 이제 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일단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등비급수에 대하여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문제가 첫 번째 문제죠. 당연히 우리가 뭐 구하면 됩니까? 공비 구하면 되겠죠. 공비는 R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뭐냐? 아랫동네 가봐, 아랫동네. 아랫동네가 뭐가 되겠어? 근데 얘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한눈에 그냥 이 전체가 뭐라는 거 보여? 공비라는 거 보이지? 만약에 안 보이시면은 어쩌서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차피 1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럼 얼마씩 곱해지느냐? 분자 따로 보시고, 분모 따로 보시고, 분자 따로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같이 보이면 그냥 한눈에 보고. 결론적으로 얘는 2분의 2마 x가 뭐다? 공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니?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 x 범위를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맞죠? 구하면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급수가 뭘로 수렴한다고? 3분의 2로 수렴한다. 그러니까는 등비급수의 결과가 3분의 2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 마이너스 얼이잖아. 그치? 근데 얼이 이거잖아. 그러니까는 2분의 2 마이너스 x 분의 첫 번째 항 뭐예요?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등비급수의 결과 합은 얼마라고? 1 마이너스 얼분의 a라고 해.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뭐가 되면 된다? 그렇지. 3분의 2가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뭐 이거 뭐 계산해서 답 내는 거는 여러분이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별거 없죠? 그래서 뭐 변형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수렴하면 좋겠다. 이것만 뭐 체크하면 되겠지. 자,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은 당연히 수렴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또 이렇게 초항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 친구가 뭐가 되더라도 0이 돼버리면은 무조건 뭐 하게 돼 있어? 수렴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거는 뭐 극한 파트하고 뭐 똑같은 어떤 그런 거니까. 이해되셨죠? 같은 방법으로 1번, 2번 풀어보시고, 124번 같은 경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는 내신에 특히. 자, 이 친구가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R이라는 친구가 어느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 공비가, 기억은 공비가 뭘로 바뀌었어 얘들아? 얼 제곱으로 바뀌었지. 무슨 말인지 알지? 공비는 항상 뭐니까 n을 지수로 갖는 미시니까는 이만큼이 공비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이 범위 안에 있는 R값을 제곱을 하면 다시 그게 결론적으로 R의 제곱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지.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수렴할 것이고, 이 범위를 만약에 넘어서면 발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R이 뭐 이 범위에 있다면 R 제곱은 오히려 더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야?
얘는 공비가 뭐니? 얘가 공비잖아. 그치? 그리고 누가 공비야? 얘가 지금 공비네. 맞죠? 얘는 지금 n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야? 공비가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거 그냥 이렇게 끄집어 내버리면 돼. 별거 없어 그냥. 알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하고 여기 있는 r하고 마이너스 r만 체크하면 되고 여기 있는 r은 당연히 되겠지. 왜? 이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마이너스 r이라는 거는 부등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겠지 뭐.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끼리 더하면은 당연히 수렴하겠지.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자, 디귿번. 얘 같은 경우는 이만큼 전체가 뭐가 되는 거니? 공비가 되는 거잖아. 맞죠? 이거를 이렇게 푸셔도 돼요. 2분의 r-1.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니? 공비가 되는 거야. 찬영스! 졸고 있어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 상 펴고 빨리 일어나.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뭐 하는 건 이렇게 너희들이 만들어 보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뭐 어떻게 만들어 봐? r-1, r-1 이렇게 들어가면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는 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들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니까 오히려 이 친구는 뭐 상을 펴. 딱 펴면 좋아. 그래, 알았어. 표본 진짜 편하다니까. 알았어, 편한데래.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니까 뭐 당연히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한데, 보세요. 자, 이 친구가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1, 사이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거기에서 2를 뺀 거잖아. 그치? 그 걔를 뭘로 나눴어? 2로 나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을 해봐.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아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0.9하고 마이너스 1하고 하면 그 평균값은 무조건 누구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느낌 있으면 좀 편하긴 한데.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데, R은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하나는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두 개 섞어서 2로 나누면 평균이잖아. 평균은 당연히 최대값보다 클 수 없고, 최소값보다 뭐 할 수 없어? 작을 수 없잖아. 그 가운데 값이니까.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친구를 그냥 보자마자 뭐라고 할 수 있어? 너는 그냥 이 사이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를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뭐, 나는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냥 주어진 이 식을 가지고 얘를 뭐 해보란 얘기야? 만들어 봐서 이거의 결과물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너는 수렴이다. 만약에 벗어난다? 발산이다. 그러면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야? 얘를 만들라는 얘기지. 만들어 볼게요. 자, 나누기. 그럼 2분의 r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 빼기 1 했습니다. 빼기 2라면 뭐가 돼? 빼기 2라면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됩니까? 3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얘는 참이야. 그러면 벌써 뭐 얘 때문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는 뭐 뻔히 알겠지. 그래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미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쉽게 말하면 얘가 뭐 마이너스 0.5만 하더라도 벌써 마이너스 1을 뭐해? 넘어가 버리니까는 당연히 안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느낌상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는 거고, 이런 문제는 교과서에도 있고요. 상당히 내신에서는 잘 나옵니다. 알겠죠? 원칙적인 풀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삘이 온다. 그럼 그렇게 푸셔도 괜찮겠네요. 다음 급수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잖아. 그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오해를 안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친구. 어차피 이거는 그냥 합이 두 개면은, 이거 따로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따로 값을 구하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두 개를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는 거야. 왜?
이 시그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분배 개념이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를 구해서 더한 게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만 착각 안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거 얘를 구할 때 어차피 항상 결과물은 뭐야? 1-얼분의 A라고 계산해 그냥. 그러니까 A 값하고 R만 구하면 끝난다고. A 값은 뭐 할 일이 없어? 착각할 일이 없어. 왜? N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1만 집어넣으면 그 첫 번째 항이니까. 근데 R을 가끔씩 착각한다고. 어떻게? A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5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근데 R은 뭐야, R은? 여기서 R은 뭐야? R은 뭐야? 신지연! R은 뭐야? 그죠? 5분의 1이지.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5분의 3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5분의 3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3에는 누가 없어? n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순간 딱 보고 5분의 3이라고 착각해서 계산하는 그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뭐 틀릴 일이 없어요. 자, 이 친구는 얼마야? A1은 뭐가 되겠어?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R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뭐 얘 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뭐 연습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들아? 그렇지. 이렇게 방 하나 보시고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시고. 항상 이렇게. 알겠지? 두 개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개 이렇게 딱 하시고 빨리빨리 뭐 A1, R, A1, R 이렇게. A1 얼마니? 여기서 1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1만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4분의 1. 그럼 R은 얼마가 되는 거니? N이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지. 이런 거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면 그냥 뭐가 돼? 2분의 1 이러면 되겠지.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시고. 자, 이해 봅시다. 선생님 얘는 그 뭐죠?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사인 이런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이런 지수함수 형태하고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지수함수 형태 같은 경우는 어쨌든 n값이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뭐가 되는 거니?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어떤 이런 문제에서 차이점을 보면 지수나 로그는 얘들아 무조건 뭐가 되게 돼 있어? 그냥 증가하든지 감소만 해.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라는 걸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뭐 일률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증가하면 증가한다. 또는 뭐 이렇게 감소하면 감소한다 이런 느낌이지. 삼각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근데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공 떨어뜨리는 거 똑같다고. 오케이? 올라가는 파트끼리 뽑아서 계산해주고 내려가는 파트끼리 뽑아서 계산해주고 딱 이렇게 홀수항 짝수항 그런 느낌만. 또 이제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면 뭐 한 3개 파트가 이렇게 약간 주기 느낌으로 이해되겠어? A, B, C가 이렇게 뭐 A1, B1, C1, A2, B2, C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거 끌어 모아서 하고 B 거 끌어 모으고 C 거 끌어 모으고 이런 식의 느낌만 여러분이 다 가지시면 별거 없어요. 일단은 봅시다. 일단은 이 친구는 뭐 어쨌든 뭐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계속 뭐 상관없겠지 얘는.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습니까? 사인 이 친구가 곱해져 있잖아. 그치? 근데 사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뭐 해봐야 돼?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n이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n이 1이면 2분의 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즉 A1은 너는 3분의 1이 될 것이고 곱하기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1이잖아. 그쵸? 그러면 2분의 파이야. 사인 함수 기억나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한 칸이면 바로 뭐가 되는 거니? 1이잖아. 1.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뭐 다 기억나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1이야. 그러면 A1은 얘가 되겠지. 얘가 1이니까. 맞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2. A2는 뭐가 되냐? 얘는 3분의 1에 뭐가 되겠어?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n이 2가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됩니까? 두 칸이 되겠죠? 두 칸이 되면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0이에요. 그러면 너는 0 곱해지니까 너는 0이 되는 거지. 자, A3. 자, A3은 뭐가 되냐? 실제적으로 얘들아 여기 사인 n값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사인 값이 어떻게 변해? 1, 0, 마일 0, 1, 0, 마일 0. 이 네 개가 이렇게 반복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어차피 뭐 0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1일 때 쭉 끌어모으고 마이너스일 때 쭉 끌어모으고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계산하셔도 되고. 일단 봅시다. A3. A3는 뭐냐면 3분의 1의 세제곱이야. 그치? 그런데 세 칸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A4는 뭐가 되겠어? 뭐 0인 건 알겠지. 그럼 A5는 뭐가 되겠어? A5는 다시 이제 이 친구가 되겠지. 이 친구가. A5는 얘가. 그럼 뭐가 됩니까? 3분의 1의 5제곱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1이니까는 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6는 다시 얘가 되는 것이고 A7은 얘가 돼. A8은 얘가 되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반복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그냥 의미 있는 값들만 한번 이렇게 나열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3분의 1이 됐다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몇 제곱이 됩니까?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은 뭐가 됩니까? 3분의 1의 5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의 7제곱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방법적으로 이렇게 플러스만 따로 끄집어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알겠지? 근데 얘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전개되는 게 자 봐봐. 첫 번째 항 공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항 얘를 그러니까 첫 번째 항 얘를 그냥 새로운 첫 번째 항 B1이라고 보고 얘를 의미가 있는 B2 얘를 B3 얘를 B4라고 볼게요. 이렇게. 알겠지? 그렇게 보면 얘네들끼리가 모든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항들이 다 연관성이 있느냐 그 얘기야. 있어 없어? 얘는 있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 가도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게 귀찮으면 그냥 아예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4개로 나눠가지고 그냥 1번하고 5번, 9번 이렇게 모아도 상관없어.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왜냐면 2개만 그냥 계산만 2번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는 겁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공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이었는데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3분의 1이 2배가 됐어. 근데 부호까지 바뀌었죠? 그러니까 R은 뭐가 돼?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것만 구하면 계산은 이제 뭐 1 마이너스 R이면 얼마야? 9분의 10이 되겠죠. 9분의 10이니까 10분의 9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10분의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뭐 괜찮죠? 나쁘지 않죠? 자, 변형 문제 좀 보면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수능 기출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보면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잘 봐봐. 여기 지금 n이 바깥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바깥에 있으니까 이거 뭐 여기다 끄집어내볼까? 이렇게 안에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도 넣어줘봤자 얘는 1이니까 의미가 없을 것이고 얘는 뭐가 되죠? n하고 2개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뭡니까? 2에 2개 뭐 하는 거니? 곱하는 거지. 곱하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6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는 이 n하고 뭐 해야 돼? 곱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맞어? 맞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나 모아하면 되는 거고 씩 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모아하면 되는 거야. 씩 해도 되는 거지. 이게 두 가지 갈래로 해?
자,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해서 얘는 뭐 첫 번째 항 1 집어넣으면 3분의 1. 공비는 얼마? 3분의 1. 이렇게 가니까는 뭐 그런 의미는 없어. 그치? 그런데 이렇게를 하려고 해보니까는 얘가 지금 n제곱이잖아. 그러면 n제곱일 때 이거는 그러면 공비가 뭐냐? 이건 모르잖아. 그치? 이건 우리가 이제 n일 때가 공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내가 나눠가지고 하려고 해봤더니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돼. 일단은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어봐.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는다는 게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구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n에다가 1 한번 넣어볼게요. n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저기 a1은 어떻게 돼? a1은? 이게 지금 AN, 이게 지금 AN이잖아. 그치? 이게 AN이죠? 이 친구가. 맞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AN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A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자, 얘가 홀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얘네가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의미가 없겠지. 왜? 0 돼버리니까. 그럼 A1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2는 그럼 어떻게 되냐? A2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얘가 다시 뭐가 되는 거니? 1 되는 거잖아. 그러면 3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지. 2제곱이 되겠지. 3분의 2에 뭐가 된다고? 2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괜찮겠어?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는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이쪽 친구를 따라가겠죠? 네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다시 이쪽 친구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A 두 번째는 얘가 될 것이고 A 네 번째는 뭐가 되냐? 3분의 2의 몇 제곱? 4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의미 있는 수들은 결국에는 누가야? 이렇게 짝수 번째 이 친구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의미가 있고 결론적으로 퐁당퐁당 이런 느낌이잖아. 홀수는 무조건 0, 짝수는 무조건 뭐? 어떤 의미 있는 숫자. 아까 뭐하고 똑같아? 사인 합쳐진 거 약간 그런 느낌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주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어렵게 뭐지 할 필요가 없이 n에다가 1, 2 넣어보는 거야. 넣어봐서 얘가 어떤 식으로 식이 전개가 되는지를 내가 뭐 하는 거야? 체크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체크가 만약에 여러분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얘는 당연히 첫 번째 항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비 구하면 되고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얘가 첫 번째 항이 아니죠. 의미 있는 수들만 당연히 내가 뭐 하는 거니까 의미 있는 수들만 내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9분의 4가 첫 번째 항이 된다. 공비는 뭐가 되냐? 어쨌든 이게 제곱으로 흘러가잖아. 9분의 뭐가 되는 거야? 4가 공비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항과 공비만 여러분이 찾으시면은 1-얼분의 a 가지고 계산하시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친구를 갖다가 시그마로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겠다라는 것만 바로 아시면 사실은 괜찮아. 또는 이게 뭐야 이게 첫 번째 항이잖아. 이게 첫 번째 항, 얘네만 보면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이렇게 되겠지. 그럼 빨간색하고 파란색 뭐 하면 되는 거야? 따로따로 그냥 체크해줘도 상관없는 거야. 뭐만 체크하면 된다고?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이렇게 쭉 수열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것들이 일률적인 규칙이 있느냐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고. 이거 만약에 섞어버리면 얘는 규칙이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없어요. 왜? 제곱과 세제곱은 당연히 차이가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얘들아 섞었을 때 규칙이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가 0돼서 없어져 버려야 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은 자 봅시다. 첫 번째. 그럼 첫 번째 항이 뭐예요? 4분의 1 되겠죠. 오케이? 공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똑같이 곱해지니까 얘도 마찬가지 4분의 1.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항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공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지. 1-R. 1-R 하면 얼마예요? 항상 암산으로 하세요 그냥. 4분의 3. 3분의 4 곱하기 4분의 1. 그렇게 해서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계산 연습은 여러분이 하세요. 자, 127번.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지.
이차함수 이거의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이거 뭔 소리니? 이거 뭔 소리야? 근이지. 맞죠? 이차함수 x축. 아마 이런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이제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럼 뭐 이건 좀 뭐하라는 얘기야? 그냥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친구는 뭐가 될 것이고 이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이고 오케이? 알파 베타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됐어요? 그러면 자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먼저 내가 뭐 해줘야 되겠어?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야? 알파 베타 분해니까 얘가 되겠지. 마이너스 5분의 2분의가 되겠죠? 그 다음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는 6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런적으로 뭐 얘가 뭐란 얘기야? 6분의 1의 n제곱의 값을 구하라. 첫 번째 항 얼마? 6분의 1. 공비 얼마? 6분의 1. 그렇게 해서 계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고 똑같은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결국에는 이거다. 자, 상황을 좀 우리가 보시면 여기 지금 두 개가 나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주어져 있는데 A양을 한번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수열이니? A1 더하기 A2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수열이 되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첫 번째 양은 뭐 A1이 될 것이고 공비는 R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뭐 이해되시죠? 자, 이 친구는 얘들아 어떻게 그러면 진행되어지는 수열이야?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수열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첫 번째 항은 뭐가 됩니까? A1의 제곱이 첫 번째 항이고 공비는 뭐가 되겠어? 공비는 R 제곱이 돼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제곱으로 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2다, 이 친구가 12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주고 나서 세제곱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순한 계산 문제인 게 이 첫 번째 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식을 알 수가 있냐? 1 마이너스 얼분의 a가 얼마라는 얘기니? 2라는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두 번째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얼 제곱분의 a의 제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뭐 구하라는 얘기야? 1 마이너스 얼 세제곱의 a의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딱 보니까 뭐니?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구하면 되겠지. 근데 봐봐. 그냥 결론은 이거야. 지금 미지수 몇 개니? 두 개잖아. A하고 R하고. 그런데 관계식 몇 개 있어 나에게? 두 개 있잖아. 뭐 하면 돼? 풀면은 당연히 A가 말까 당연히 구하겠지. 못 푸는 거는 내 능력인 거고. 어쨌든 미지수가 두 개고 관계식이 두 개가 있으면 물론 지수하고 로그하고 이렇게 막 엮여진 그런 식 같은 경우는 간혹 못 푸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고교 과정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단순한 어떤 분수 형태로 주어진 거를 못 푸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맞죠? 좀 편하게 푸는 거는 이런 거지.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1 마이너스 얼분의 1 플러스 R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A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 뭐야? 이만큼이 2잖아. 이만큼이 2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니? 그치, 얘는 6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이거의 관계에서 누구를 구할 수 있어? R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 AA 있잖아. 그치? A를 약분해버리면 되거든? 아니면 A가 뭐야? 여기서 A가 2배의 1-R이 되겠지. 그치? 여기서 A는 뭐니? 똑같은 A는 6배의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 두 개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2-2R이 6 더하기 6R이니까 8R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R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알겠어요?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A 값도 바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그것들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2번 문제, 1번, 2번, 3번 문제가 다 내신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수능에서는 안 나와. 이런 거 잘 안 나와.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1, 2, 3번 같은 경우 잘 나와.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내신 대비는 여기 있는 지금 익히 문제들이 다 아주 내신에 좋은 문제들이야. 참고하시고, 그냥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된다고? 어차피 이 등비 급수에서 사용되는 미지수는 A하고 R하고 몇 개 있는데, 2개 있는데, 나에게 식이 어쨌든지 간에 몇 개가 주어졌으니까, 2개가 주어졌으니까, 나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그치? AR 내가 구해서 해결하면 된다. 이런 관점만 딱 가지시면 된다고. 왜 그러냐면, 얘들아, 여기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주고 세 번째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를 주고 첫 번째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첫 번째, 세 번째 주고 두 번째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 출제자는 뭐만 주면 되는 거니까, 관계식 2개만 나에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129번 한번 봐봐, 얘들아. 얘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뭔지만 한번 잘 봐봐.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라고. 얘 뭐라고, 이거? 식 2개 준 거라고. 근데 식 2개 줬는데, 이것만 잘 보면 돼. 얘는 뭐야? AN이라는 거는 뭐야? 그냥 A1, 2, 3, 4 쭉 가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얘는 그냥, 1-R분의 A가 6이다, 이 말이라고, 그냥. 근데 얘는 뭐야? A2N은 다 알죠? 짝수항들의 합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A2N-1은 뭐죠? 홀수항들의 합이죠? 그러니까 지금 A2N 같은 경우는 2, 4, 6 이거만 더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이거부터 할까? 여기서 첫째 항은 뭐니? 여기서 첫째 항은 A2가 첫째 항이 돼야 되겠지. 1부터 들어가면은 A1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비는 뭐가 되겠어? 공비는 2칸씩 되잖아, 2칸씩. 2칸씩 되니까 뭐가 됩니까? R 제곱이 공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A 뭐라고? 2. A2라고 쓰면 또 뭐가 돼버리니, 얘들아? 새로운 미지수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럼 A2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A R로 표현하면 되지. 그러면 이미 A하고 R은 이미 미지수잖아. 근데 여기서 너네가 봐봐. A2를 만약에 또 딱 잡아놔봐. 그러면 A2는 새로운 미지수야. 그러면은 문제를 못 푼다고. 왜? 그러면 A1, R, A2 이렇게 세 개가 있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A2를 뭘로 잡아주는 거야? 기존에 이미 있던 미지수로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어차피 나는 미지수 몇 개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2개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 이쪽 문제들은. 알겠죠? 그리고 얘는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야? 1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AN의 제곱이니까 R 제곱분의 A 제곱이니까 R하고 A 구한 다음에 그거 대입해서 그냥 풀면은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같은 맥락이 되겠다. 그치? 근데 얘는 오히려 좀 더 편한 게 뭐냐면 얘는 첫 번째 항이 여전히 뭐가 돼? 얘는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A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짝수일 때 얘를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쵸? 자, 공비가 같은 두 등비수열이 있어. 공비가 같은 두 등비수열. 그러고 뭐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고 이제 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전반적으로 그냥 조금 상황만 여러분한테 좀 복잡하게 준 것 뿐이지 푸는 방식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면 봅시다. 일단 공비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놓고 보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친구는 1 마이너스 공비 같으니까 R분의 A가 될 것이고 A1 그쵸?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R분의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그치? 이거 두 개를 더했어. 그게 바로 뭐란 얘기야? 9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당연히 1-로 통분시켜버리면 이렇게 통분시키고 더하기로 가시면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B 1-R 이게 9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A 더하기 B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니? 6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친구가 6이니까 여기서 뭐 구할 수 있어? R값 구할 수가 있겠지. R값 구할 수 있으면 1-R분의 A에서 A값 구하고 1-R분의 B에서 B값 구하고 그러면 A, B 다 구해진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얘를 뭐 하면 된다? 마무리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자 수열 AN에서 A1이 1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거 한번 구해봐라. 그럼 우리는 항상 뭐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까? 이거를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친구들 사이에 어떠한 뭐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지. 그쵸?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얘니까 이거 두 개로 봐서 얘는 등비급수 문제일 거야. 맞죠? 등비급수 문제가 당연히 1-R분의 A니까 A 역할은 A2가 해줄 것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A2하고 A4 사이에 뭐가 그렇지 R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할 게 이런 거란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얘는 일단은 뭐 해봐야 돼? 넣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A1 곱하기 A2가 뭐라고 했냐면 5분의 1의 n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A1은 뭐가 되냐면 A1은 1이니까 얘는 1이니까 A2는 그냥 5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A2 곱하기 A3 이라는 거는 얘는 5분의 2에 뭐가 되는 거니?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A2가 뭐야? A2가 5분의 1이잖아. 그럼 얘가 5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5분의 1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A3도 5분의 갑자기 2가 됐냐?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A3 곱하기 A4 이렇게 보면 자 얘는 5분의 1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런데 5분의 얘가 뭐니까? 5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4는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사실 나는 관심 있는 건 이제 얘하고 얘가 관심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 끝내면은 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최소한 몇 개는 해야 돼? 그래도 한 3, 4개 정도는 이렇게 연관 이렇게 해봐야 돼. 왜 그러냐면은 A2하고 A4는 이렇게 5분의 1이 되겠지만 다시 또 A4하고 A6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알겠니? 그래서 조금 더 구해서 A6가 얼마인지 A8이 얼마인지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좀 구해 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모두 다 네가 5분의 1의 세제곱이구나. 네가 5분의 1의 4제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이제 짝수들 사이에서는 이 친구가 초항이 될 것이고 공비가 여전히 뭐가 되는 5분의 1이 되는 이러한 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냥 이거 자체가 딱 무슨 뭐 그냥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산해 봐서 규칙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 나머지 정도는 한번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그냥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뭐 진입 판단형 문제인데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나머지 거는 좀 아실 것 같고요. 그냥 읽어보면 금방 알 것 같고요. 4번만 별표 한번 쳐볼까 얘들아? 4번만 별표를 쳐보면 이 4번을 선생님이 왜 별표를 치라고 했냐면
극한하고 이제 극한하고 급수하고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 극한급수 어떤 게 헷갈렸어? 뭐 그냥 지금까지 배운 거는 R에서 수렴하는 R에서 1이 빠지는 거 그치? 근데 여기 한번 보면 a n번째 항이 bn보다는 크다는 얘기 알겠지? 근데 극한에서 만약에 얘들아 여기에 이렇게 리미트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추가될 수가 있어요? 이게 추가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맞죠? 극한에서는 얘가 추가돼, 얘가 이렇게. 크다고 하더라도 저 끝에 있는 애가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 그거기 때문에, 그치? 그런데 급수 같은 경우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모든 항에서 크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모든 항에서 크다는 얘기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얘를 AN을 알파라고 그러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이 이퀄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퀄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순간 뭐 할 수 있어? 극한이니까는, 어쨌든 합의 극한이니까 착각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벌써 우리가 고2 때 1년 동안 해왔던, 한 학기 동안 해왔던 뭐니까? 개념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해설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설해놨냐? 알파 빼기 베타를 한번 해보면 뭐 여기서 얘를 빼면 뭐 A1서 B1 빼는 거고 A2에서 B2 빼는 거고 이렇게 빼는 거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무슨 값이라는 거야? 의미 있는 플러스 값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남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크니까 일단. 그럼 계속 남을 거 아니야. 그런 쪽으로 알파가 베타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냥 AN의 극한, BN의 극한을 만약에 물어보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이퀄이 뭐 한다? 들어가는 게 맞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 차이, 극한하고 급소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확실하게 조금 익혀 놓으셔야 되겠네요. 나머지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자, 다음 보세요. 이제 거짓인 건데, 거짓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자, 별표 쳐보자, 얘들아. 1번하고 4번 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뭐 드는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얘가 뭐냐면, 자, 급수가 있는데, AN, BN의 곱이, 자, AN, BN의 곱이 뭐 한다는 얘기? 수렴한다는 얘기야, 어떤 값으로. 알겠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곱하기가 수렴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자 여기 이제 뭐 여기서 예시 든 것도 있지만 어떤 거가 있습니까? 진동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뭐 1010, 0101 이렇게. 그러면은 뭐 다 00000이니까 당연히 0을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얘는 수렴을 해. 그렇다고 얘네가 둘 다 뭐야? 0은 아니잖아. 진동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열의 특징에서 갖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라고 그런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진동하고 연관된 거는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잘 저장해 놓으셔야 돼. 이런 얘기잖아. 우리가 이제 이 친구가 수렴한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냐면 얘가 수렴하면 여기 극한을 붙여버리면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일단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AN하고 BN의 곱이 0이 된다는 거는 극한을 곱하기가 뭐하니까 가능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0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진동 때문에. 그래서 얘를 뭐 해야 돼? 꼭 집어가지고 잘 머릿속에 저장해놔야 된다고.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시험 보기 전에 하시면 돼요. 4번 한번 봅시다. 자, AN이 수렴하고 BN이 발산한다. 그러면 곱하기는 발산하냐? 이런 얘기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약간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체크를 한번 해본 거고요. AN이 수렴한다, BN은 발산한다. 그러면 곱하기는 발산하냐?
상식적으로 수렴하고 발산하고를 곱해버리면 발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얘는 수렴해. 얘는 발산해. 수렴과 발산을 곱했어. 그러면 수렴하겠니? 상식적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 수렴해, 하나 발산해. 얘는 발산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거는 뭐냐면, 사실 여기 같은 경우도 AN이 만약에 뭐라면 0이라면 뭐 가능하겠지. 곱해줘 버리면 되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얘 발예를 든 거를 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AN이 3분의 1이고 BN이 만약에 2라면 어차피 얘 수렴하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발산하잖아. 맞죠? 응.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니? 3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뭐 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등비 급수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면 어차피 두 개가 이제 n제곱 형태로 되어 있고 밑을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밑으로만 뭐 하면 되니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한번 체크하시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가 수렴하면은 이거는 이것이다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시그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가 안 됩니까? 곱하기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특징만 생각해 보시면 얘는 자연스럽게 안 된다 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이 찍어준 것들은 좀 꼭 한번 보세요. 자, 익히 문제 선생님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네요. AN 0이야. 그러면 얘는 수렴하냐 이 얘기다. 자, 기억번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가 등차 극한 했을 때 AN이 모이면 n분의 1이면 이거 수렴한다고 해서 발산한다 그랬어. 발산한다고 했잖아. 그치? 등차 극한 했을 때 맞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아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고. 자, AN과 BN이 둘 다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것도 사이를 뭐 했어? 뺐잖아. 그렇지? 곱하기나 나누기 관계에서는 상황이 많이 틀어질 수가 있는데, 더하기 빼기 관계는 틀어질 게 없어. 알겠지? 참이라고 보시면 되고, 곱하기가 이렇게 수렴한다. 그러면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아니면 얘는 0이다 라고 했잖아. 그치? 이거 우리가 아까 봤던 거지. 선생님 체크하라는 거 뭐. 1010, 0101. 둘 다 0도 안 되고, 둘 다 어떤 특정한 값을 수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뭐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해놔도 실질적으로 잘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해서 중간고사 때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다음 넘어갑시다. 75쪽. 이제 중요한 등비급수의 이제 활용으로 한번 넘어왔고요. 등비급수의 이제 활용에서는 뭐 순환소수의 등비급수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순환소수는 여러분이 언제 배웠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렇게 배웠어. 자, 이 친구가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 이 친구 얼마냐면은 뭐 이렇게 점 찍혀 있으면은 9, 점 찍혀 있으면은 9, 점 안 찍혀 있으면은 0 이렇게 했었지. 그리고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얘는 99분에 점 찍혀 있는 거에서 점 안 찍혀 있는 걸 빼야 되는데, 점 안 찍혀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냥. 맞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점이 다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99분에 1456에서 1 빼는 거지. 점 안 찍혀 있는 거 빼는 거야. 이렇게 했었어. 근데 이제 이게 이 문제 안 나와요. 수능은 100% 안 나오고요. 내신도 잘 안 나와요. 왜? 내신에서 이 문제를 내려면 이러한 방식대로 문제를 풀라고 이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낼 수밖에 없냐? 서술형밖에 못 내. 근데 서술형 한 뭐 5점, 6점, 7점 주고 이 문제를 내겠어 이거를? 안 나온다고. 그리고 객관식 나오면 다 뭘로 풀어버리면 되고, 그 중위 방식으로 풀어버리면 되고, 굳이 이렇게 안 풀고. 근데 이게 왜 이제 등비급수하고 연관되어 있냐라는 것만 느낌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0.23 땡땡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얘를 이제 우리가 순환 마디라고 했었어 중2 때. 그러면 얘는 0.2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0.23 23 23 23을
2, 3만 이렇게 딱딱 한번 이렇게 빼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런 상황을 싹 합치면 얘야. 이해돼? 여기 있는 2, 3 여기다 갖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2, 3 4개를 갖다 붙이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 얘는 100분의 23, 얘는 뭐 100제곱분의 10,000분의 23, 얘는 뭐 100의 세제곱분의 이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뭐 이러한 수들로 되는 거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이 뭐가 되겠어? 얘가 첫 번째 항이 되겠지. 공비는 뭐가 되겠어? 100분의 1이 공비가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누가 이렇게 푸냐 이거를. 그치?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한 번 정도는 풀 수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도. 그러니까 서술형으로는 쌤이 생각할 때 안 나오니까 그냥 중학교 2학년 방식으로 나온 문제들만 그냥 풀어봐. 답만 낼 수 있으면 되니까. 76쪽부터 77쪽까지 있는 등비고수 활용 문제는 실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설명을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그냥 아쉬우니까 익히 문제 하나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이 이것이다 이런 얘기야. 뭐 굳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첫째 항이 뭐란 얘기니? 9분의 5란 얘기가 되겠지, 그치? 공비가 이것이다 라고 했네. 공비가 얘란 얘기는 자 여기 보니까 점 찍히고 안 찍혔잖아. 찍히는 거는 9, 안 찍힌 거는 0. 뒤에서부터 읽으면 되니까 90분의 이렇게 되겠지. 약분하면은 45분의 1. 첫 번째 항 공비 그냥 계산하라. 이런 문제야.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합시다. 자 이제 2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고 이제 여기에서는 수능 문제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내신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의고사 여러분이 3월 모의고사를 이제 보잖아. 3월 모의고사 볼 때부터 계속 나오면 수능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여기서는 엄청 중요해. 자 일단은 한번 보면 이게 이런 얘기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P가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둘둘 말아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 길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줄어드느냐? 여기 보니까 3분의 2씩을 뭐 하겠다는 거야? 곱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 3분의 2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공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데 이렇게 쭉 한없이 얘가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얘가 안착하게 되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x부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x부터 한번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첫 번째는 얼마입니까? a1은 얼마예요? a1은 1이겠지 1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A2는 뭡니까? 잘 보세요. A2는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X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니 없니? 없죠. 그쵸? Y만 변화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2도 여전히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A3는 뭐가 되냐? 잘 보세요. A3는 여기 있던 친구가 이만큼을 뭐 한 거니 얘들아? 백한 거잖아. 백. 그쵸? 그러면 이만큼을 백한 거는 얼마큼을 백했냐면은 여기로 왔다가 바로 백한 게 아니라 바로 백했으면은 얘가 3분의 2만큼 뺏겠겠지. 그치? 근데 3분의 2에다가 또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제곱만큼 뭐 했겠어? 다시 뺏겠겠지. 작아졌겠지. 그러고 A4는 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A5는 또다시 늘어났죠. 결론적으로 X 입장에서 보면은 잘 봐봐. 처음에 늘어났어. 이게 A1이야. 그치? 그러다가 그 다음 번째는 쉬고 그 다음 번째는 이만큼 줄어들었어.
그 다음 번째 쉬고 그 다음 번째는 이만큼 늘어났고 그 다음 번째는 올라가니까 쉬고 그 다음 번째 다시 이만큼 줄어들고 쉬고 늘어나고 쉬고가 반복되네. 그치? 그게 바로 뭘 말하는 거니? 풀마라는 얘기. 풀마. 한 번은 플러스만큼 갔어. 한 번은 다시 마이너스만큼 왔어. 한 번은 다시 플러스만큼 갔어. 한 번은 다시 마이너스만큼 왔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한 칸씩 지금 뭐 하고 있니 얘들아? 쉬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처음 여기에서 나에게 준 공비는 얼마야? 3분의 2야. 그치? 근데 실제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마다 움직이는 거니까 9분의 4가 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 당연히 왔다 갔다를 표현하는 게 바로 뭐야? 마이너스가 되겠지? 오케이. 그 느낌만 있으면은 그래도 x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공비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인 얘가 공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하면 1 마이너스 9분의 4 하면 얼마니? 9분의 13. 그쵸? 9분의 13의 역수는 13분의 뭐가 되겠어? 9 곱하기 초항이 1이니까 1 곱하나 마나 의미 없죠? 그래서 x좌표는 최종적으로 여기에 뭐한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아요? 자, y 봅시다. y는 첫 번째는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두 번째가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겠지. 3분의 2씩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y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항이 뭐냐?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고 y도 x하고 지금 뭐 하는 상황이니 얘들아?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yr도 마이너스 9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y는 수영표를 어디에 안착하느냐? 얘가 이제 9분의 13이잖아. 그럼 13분의 9에다가 뭘 곱하는 거니? 3분의 1을 곱하니까 3 하시면 13분의 얼마?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3분의 9, 13분의 6 얘가 바로 우리가 찾는 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쌤이 이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된다고. 봐봐. 얘들아 x n번째 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1에서 그래 안 그래? 그치? 얼마를 빼는 거야? 두 번째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잖아. 맞아? 세 번째는 뭐가 줄어드는 거니까 얼마큼 줄어들어? 마이너스 9분의 4만큼 줄어들지. 맞죠? 그 다음은 뭐 하는 건가? 3분의 2의 제곱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 다음은 또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은 또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의 4제곱만큼 늘어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은 또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또 빼는 건데 3분의 2의 몇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의미 있는 값이 뭐냐면 1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3분의 2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6제곱 이렇게 흘러가는 수란 얘기야. 이거를 모두 뭐 하는 게? 이거를 모두 이렇게 더한 게 바로 뭐냐? x n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는 첫 번째랑 두 번째를 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쭉 이거를 보면은 당연히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시그마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an, xn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초항이 뭐가 되는 1이 되는 거고 공비는 이 친구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4가 공비가 된다. 이 얘기라고 이 얘기.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이해가 정확하게 되셨으면 굳이 이렇게 나열 안 해도 된다고. 규칙만 정확하게 뭐 하면 된다고? 여러분이 좀 딱 체크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은 사실 얘는 뭐 간단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이게. 자, 141번 한번 봅시다. 여기. 141번을 보시면 여기 지금 보니까 OP1이 이 길이가 지금 1이네. 얘가 1이야. 얘가 1. 자, 이 길이가 1이고 이렇게 쭉 한없이 가겠다는 얘기지. 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이게 뭐야?
그냥 딱 문제에서 제시된 뭐 3분의 2, 2분의 1, 4분의 3 그거의 거듭 제곱만 움직이는 거야. 왜? 방향이 어차피 이 직선 자체가 그 숫자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길이만큼을 움직인 게 아니잖아, x가. 그러니까는 피타 아저씨를 이용해서 또 적절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얘도 한번 볼게요. 자, x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x부터. x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면, x1 초항은 뭐가 되겠어, 초항은? 얘가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얘는 2분의 1 될 것이고, 맞죠? 얘가 30도니까. 그치? 1대 루트 3대 2. 다 알고 있잖아? 그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P1의 X 값은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첫 번째 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초항은, 첫 번째 항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얼마큼씩 작아지고 있습니까? 4분의 1씩 작아지고 있죠. 4분의 1씩 작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뭐란 얘기야? 4분의 1이란 얘기가 되겠지. 차이가, 그치? 근데 x는 여러분이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한 번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한 번은 다시 또 뭘로 오는 거니? 음의 방향으로 오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또 양의 방향 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아, 공비는 무조건 뭐가 되겠구나?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공비라는 거는 뭐라고 볼 수가 있겠니? 어차피 자 이만큼의 길이하고 이만큼의 길이는 얘가 적용이 되겠니 안 되겠니? 적용이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자 얘가 1이고 얘는 이 친구는 이 길이에 뭐라 그랬어? 4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치? 지금 그림이 좀 약간 이래서 그런 건데 이 길이보다 얘는 4분의 1이야. 얘는 또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길이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두 삼각형은 너희들이 봤을 때 무슨 삼각형이야? 당연히 닮음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나는 순수하게 누구만 따지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만 따지면 이 닮음비가 적용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도 빗변이고 얘도 뭐니까? 빗변이니까. 얘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면 얘도 당연히 4분의 1로 뭐 해야 되겠어? 변화가 가야 되겠지. 똑같은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등비급수에 활용해서는 정확하게 뭘 가지고 따지냐? 닮음을 가지고 따지면 닮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위치가 만약에 다르면 다르게 적용이 돼. 4분의 1에다가 무언가 또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인데 이 두 삼각형에서 얘도 빗변, 얘도 빗변이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말한 이 친구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당연히 한 번은 양수, 한 번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R이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Y를 한번 볼게요. Y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라고 보시면 Y는 첫 번째 항이 뭐가 됩니까? 이 친구니까 2분의 1 되겠죠. 그러면 Y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Y는 자 처음에는 이만큼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늘어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X는 뭐 하고 있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Y는 뭐 하고 있어?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문제 2번에서 봤던 것처럼 X, Y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Y는 뭐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해 준 게 X좌표, 이거 계산해 준 게 Y좌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공 문제입니다.
어떤 공을 높이가 h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높이가 얼마큼? 4분의 3만큼 튀어오른다.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어떻게 보냐. 처음에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만큼을 했다. 그러면은 이만큼 튀어오르고 다시 이만큼 내려가고 다시 이만큼 튀어오르고 다시 이만큼 내려가고 뭐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높이가 지금 얼마라 그랬니? 8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색들을 내가 뭐하고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들을 이렇게 또 따로 모아서 계산해 주고 두 개를 더하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왔다 갔다 한 총 길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일단은 내려간 거부터 내려간 길이부터 선생님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항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공비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4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려갔을 때 총 길이는 얼마냐? 1-4분의 3 하면은 4분의 1 되고 역수하면은 4. 4, 8에 32. 이게 바로 내려가는데 총 거리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올라오는데 거리는 뭐가 되느냐라고 보면 자, B1은 첫 번째 얘가 8에 대해서 4분의 3만큼 올라왔잖아. 그치? 뭐가 되겠어? 6이 되고 R은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3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 그러면 6, 4 얼마가 되겠니? 24가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56이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발전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이티 문제 3번은 내신 문제로서는 잘 나오는 편이야. 참고하고. 자, 길이가 1인 어떤 진자가 천장에 수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진자를 세타만큼 당겼다가 놓으면 추가 처음 매달려 있는 위치에서 뭐 3분의 2만큼 이런 게 이제 뭐란 얘기지? 공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정지할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에 뭘 거라 그랬어?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자, 처음에 이만큼을 뭐 했다는 얘기니? 이만큼을 갖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3분의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갖다 이렇게. 그 다음은 또 이제 이거의 3분의 2니까 이만큼에서 이만큼 갖겠지. 그치? 이거하고 지금 공 떨어뜨리는 거 상황이 너네가 볼 때 똑같니? 똑같지 않니? 똑같아요? 공 떨어뜨린 거하고 얘하고 상황이 똑같아 안 똑같아? 상황이 안 똑같지? 왜? 공 떨어뜨리는 거 뭐가 있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걔가 내려오니까 같은 길이가 몇 개 있어? 두 개씩 있잖아. 근데 얘는 어쨌든 뭐 하여튼 이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3분의 2만큼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다시 내려왔어? 3분의 2만큼 올라가는 거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똑같네요. 공 떨어뜨린 거하고. 얘가 이만큼 내려왔어. 3분의 2만큼 이렇게 올라갔어. 올라간 게 다시 내려오고 다시 또 이렇게 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떨어뜨렸다 생각을 한번 해봐. 공이 뭐 어떻게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3분의 2만큼 이렇게 갔겠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내려왔겠지. 이렇게 3분의 2만큼. 그리고 다시 3분의 2만큼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다시 또 내려오면서 다시 또 3분의 2만큼 갈 것이고 이렇게. 맞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얘를 공 떨어뜨리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편할 것 같아. 처음에 이만큼이 이제 왔잖아. 그치?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길이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 이거 지금 부채꼴의 호의 길이잖아. 그래 안 그래?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나요? 우리 수원에서 호두법 할 때 L은
R 세타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바로 뭐냐면 반지름 곱하기 세타. 호두법으로 돼 있을 때. 맞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지금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 세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생각하자는 얘기야. 자, 처음에 세타만큼이 떨어졌다라고 보라고. 알겠어? 그러고 다시 이만큼이 올라간 거야, 이렇게. 올라갔어. 다시 이만큼 떨어지고. 공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냥. 다시 또 이만큼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면, 첫 번째 이 파란색 친구들만 우리가 한번 모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A1이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고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 3분의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그냥 마저 해보면 1-3분의 2니까 3분의 1의 역수니까는 3이 되겠죠? 3 곱하기 2 세타니까는 3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보게 되면, 자, B1하고 R은 똑같이 3분의 2가 될 것이고, P1은 이 친구잖아. 그래, 안 그래? 처음에 얼마큼 올라간다고? 3분의 2배만큼이니까 얘는 3분의 2세타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여기서 이제 뭐 3분의 1의 역수니까 3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2세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움직임 거리 총합은 뭐가 되겠어? 5세타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야. 자, 두 번째 이제 뭐 선분의 길이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여기 보니까 P0하고 P1이니까 이거죠? 이렇게 길이,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길이, 다시 이렇게 길이,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고, 이런 것들 다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시면 조금 편하겠어? 당연히 공 떨어뜨리는 거와 똑같은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당연히 뭐가 되겠어? 닮음 도형이니까 이게 규칙이 있겠지, 그치? 그리고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뭐가 있겠어? 규칙이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 규칙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뭐부터 한번 해볼까? 파란색부터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2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이 파란색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얘가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돼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파란색은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냐? 1이 된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공비는 뭐냐? 공비는 이 친구의 길이를 뭐 해야 돼? 이 친구 길이를 알아야만이 돼. 맞지? 이 친구를 알아야 얘가 1이고 두 번째 항이 얘니까, 자,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항으로 두 번째 항을 나누면 뭐가 나오는 거니까? 공비가 나오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 항의 길이를, 이 길이를 내가 구해야 된다고. 여기서는 지금 뭐 얼마씩 되겠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무슨 말 이해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친구가 1이야. 얘가 1.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보세요.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에서 보면 얘도 마찬가지 얘가 30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가장 긴 변이니까 여기 있는 변이 2분의 뭐가 되니?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2분의 뭐가 되겠어? 루트 3인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보면, 이 삼각형에서 얘는 또 뭐가 돼? 빗변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4분의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4분의 3. 오케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자, 이 친구는 4분의 뭐가 됩니까?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파란색은 1 빼기 얘는 뭐 4분의 1의 역수니까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빨간색. 자, B1. B1은 여기서 내가 구했네. 맞죠?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인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R은 여러분 느낌상 뭘까? 얘하고 뭐 하겠어? 같겠지.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니까. 맞죠? 4분의 뭐가 된다? 3. 아니면 해보셔도 되는데, 지금 봐봐.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어, 얘들아? 규칙적으로 만들고 있잖아. 그치? 지금 우리 책 한번 봐봐, 얘들아. 답지 얘는 그냥 이렇게 한 방으로 갔어, 한 방으로.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뭐니까? 여기는 큰 이 친구나 얘 친구가 다 뭐니까? 다 닮음이니까 다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근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해, 그냥, 느낌상. 그래서 얘를 보면, 얘는 뭐만 곱해주면 됩니까? 4만 곱해주면 되겠죠? 4 곱해주면 뭐가 돼? 2루트 3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얘하고 얘하고 뭐 하면 끝나? 더하는 게 내가 찾는 최종적인 답.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그 활용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 가지시면 되는 거야? 그냥 두 개의 라인으로 나눠서 가자. 그러니까 이게 각 항들이 라인을 홀수항과 짝수항이 다른 공비를 가질 때도 있고 같은 공비를 가질 때도 있어. 근데 같은 공비를 가져도 상관없잖아. 왜? 내가 그냥 두 개 나눠서 계산하나 한 번에 계산하나 똑같은 값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148번 문제 하나만 더 합시다. 얘를 좀 보면, 자, 얘는 그냥 이렇게 나눠놨네요. 그쵸? 그래서 CB1, B1, C1 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다 구하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해보겠다는 얘기야? 빨간색끼리 한번 일단은 구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파란색끼리 한번 뭐 해보겠다는 거야? 구해보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선생님 빨간색부터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첫 번째 항하고 공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 지금 문제를 좀 보니까 오른쪽 그림은 ABC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라고 했고요. 중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네. 중점을 잡았다는 게 약간 힌트가 될 수가 있겠다. 뭘로? 2분의 1씩 뭔가 줄어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이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야? 정삼각형에 사실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정삼각형 안 같이 보이지. 사람들이 참 불안전해.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얘는 바로 뭐냐면 정삼각형이 뭐야? 높이야, 높이. 맞죠? 아니 여기서 봐봐. 중점을 연결하면 당연히 뭐가 돼? 얘가 되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게 직각이라고, 수직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정삼각형의 높이야. 정삼각형 높이 뭐니? 2분의 루트 3a잖아. 근데 a가 뭐라 그랬어?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루트 뭐가 되는 거니? 3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비교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어차피 뭐니? 이게 똑같다고 중점이니까 이렇게 잡는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계산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 루트 3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파란색은 이 친구가 첫 번째네. 그러면 얘는 더구나 중점이니까 얘가 2니까 얘는 뭐야? 1이지. 얘는 1이고 R은 뭐가 되는 거고 2분의 1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두 개 더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